안녕하십니까, 항매 이영철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지난해 8월 8일 서울과 중부지방에 하루 100mm에서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다수의 사망자, 실종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날 강수량은 1920년 기록한 일일 최고치를 102년 만에 경신한 집중호우였는데요. 동작구 신대방동과 강남 지역 일대는 빌딩 지하층과 지하철 역사가 침수되고 차량 수백 대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 갇혀 전원 사망한 일가족의 소식은 온 국민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파키스탄에서는 대홍수로 한반도 면적보다 넓은 지역이 수몰되었고, 그전에는 폭염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만 수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기후재난이 진짜 공포스러운 것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상은 20, 30년 전에 인간들이 자행한 일들의 결과라는 겁니다. 기온 반응 시간의 차이 때문에 2000년도 이후에 배출한 온실가스와 생태계 파괴 행위는 아직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요. 하루 중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 즉 일사량이 많은 시간은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정중앙에 위치해 직선으로 비출 때인데, 자오선의 정중앙이기 때문에 정오라고 하죠. 우리는 동경시 기준이기 때문에 서울 시간으로는 30분 늦은 12시 30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온도가 가장 높을 때는 이로부터 두세 시간 뒤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햇빛이 지표면을 데우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땅보다 열에 쉽게 변하지 않은 바닷물은 그로부터 다시 몇 시간이 경과해야 그날의 최고 수온이 됩니다. 아마 해수욕장에 2시경에 들어갔을 때하고 4시경에 들어갔을 때 수온 차이를 경험한 분들은 금방 이해할 거로 생각됩니다. 24절기도 동일한데요. 1년 중에 태양고도가 가장 높이 올라가 일사량이 많은 날은 6월 21일이나 22일에 해당하는 하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더운 시기는 북반구의 온도가 한 달 이상 더 가열된 이후인 8월 1일 전후가 됩니다. 이렇게 반응 시간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생태계를 파괴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한 결과도 20년에서 30년의 반응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2023년까지 인간들이 저질러온 행위가 지금 즉시 드러난다면 어떤 현실이 될까요? 2040년경에 동해안 해수욕장 중 남아있는 것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리고 슈퍼 산불과 20m가 넘는 해일을 동반한 태풍, 지진을 견뎌내고 생존의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는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2040년대 재난 빈도, 강도, 특성을 이해하는 분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공포감을 떨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난 5월 22일 세계 기상기구가 재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197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재난 유형별 색상은 제 온도와 특성을 감안해 향림에서 재디자인했습니다. 사망자 비중을 먼저 보면 파란색의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으로 불리는 열대 저기압이 38%, 노란색의 가뭄은 35%, 이어서 홍수 16%, 그리고 폭염 8% 순이었습니다. 물과 바람으로 인한 사망자가 54%, 열기로 인한 사망자가 43%로 물, 불로 인한 사망자가 대부분이죠. 97%입니다. 재발생 유형을 10년 단위로 분석한 그래프인데요. 70년대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해 유형별 증감 비율도 비슷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기경보 시스템과 대응량이 강화되면서 사망자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 원인에서
주의 깊게 볼 대목이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극한 기온인 폭염과 한파의 비율이 2000년대 들어와서 크게 증가하고 있죠. 극한 기온이라는 게 폭염 한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폭염에 거의 해당되는 겁니다. 물과 관련된 폭풍우와 홍수의 비중은 줄고 열로 인한 한파와 가뭄의 비율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국내 추세와도 거의 일치합니다. 진짜 유의할 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과거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국가가 모두 동일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후재난은 가장 취약한 국가와 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경제선진국 6%에 불과한데 개발도상국, 이른바 남반구로 할 수 있겠죠. 91%입니다. 폭염이 발생하면 창문과 선풍기조차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대학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확률은 높지만 에어컨을 빵빵하게 튼 사무실이나 교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사망할 확률은 거의 없는 것처럼 기후위기, 기후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기후 통계와 재난 발생 위험 지도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2020년 KBS와 시민단체는 환경부에게 100억 원을 들여 제작한 홍수 위험 지도를 공개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자체가 집값 하락 등 민원 발생을 이유로 사실상 공개를 거부했는데요.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그때서야 부분적으로 공개를 했고 2021년 3월부터 시민들에게 감추어 두었던 홍수 위험 지도를 공개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올해 8월 섬진강 범람으로 혹독한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의 홍수 위험 지도입니다. 아래는 실제 침수 피해 신고 장소와 겹쳐본 지도인데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기자는 이 정보가 집중호우 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했다면 어땠을까요? 라고 반문을 했는데요. 저는 기후위기 시대가 아니라도 재난과 관련한 정보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반복해서 배우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수 지도를 포함해 기후위기 시대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지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 재해와 관련된 6종의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홍수 관련 재난은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